이번에는요,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는데요. 북한의 해안포 사격. 참 뒷말이 많습니다, 이게. 뒷북 설명이다. 늑장 해명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방부의 입장이 조금씩 날짜별로 소개가 돼 있는데, 먼저 지난 25일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이게 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돼버렸죠. 그 상황 자체가. 그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 날짜 확인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26일 하루 지났습니다. 어제입니다. 23일 포격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북한 도발 은폐 의혹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었는데 자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이 지적이. 북한 연평도 도발 9주년의 포사격 23일입니다. 지금 포사격이 있었던 거는. 국방부 보도 이후에 시인했다. 당초 포격 사실도 북한 보도 후 공개했다. 여론악화 우려의 숨기기 의혹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도요. 삼척항 귀순 그리고 북한 선언 추방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늦게 알렸고 마지못해 알렸다. 만약에 그게 어떤 노출이 안 됐으면 끝까지 얘기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정부 스스로 은폐 의혹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어제 북한에 항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뒷북이냐 또 이런 또 지적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북, 늑장, 은폐, 축소 이런 표현이 이 기사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지금 상황을 정면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포 사격, 북한의 보도가 없었다면 우리 국방부가 공개했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조용히 있었다면 우리도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23일 포격 사실 은폐 시도 논란. 국방부 설명이 기자들 질문합니다. 이거 혹시 알고도 괜히 얘기 안 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분석 중이었다. 뭔가 포송이 들리고 하는 건 포착을 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분석하냐고 며칠이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먼저 북한이 보도를 해버렸죠. 이거를 자기들이 그랬다고. 23일은 연평도 포격 9주기이자 아세안 정상회의 임박한 시점. 군사합의 위반 사실 부담을 느낀 거 아니냐. 북한 보도하자 뒷북 공개 추정. 이렇게 또 뒷북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설명한 게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측의 해안포 사격 훈련이 9.19 군사 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 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했고요.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서도 이번 북측의 해안포 사격 훈련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11월 23일 오전이었고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거치는 과정에 북한 매체의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그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일가 지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분석하냐고 시간 걸렸고 우리는 알고 있었고 파악 중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변호관 변호사. 이 사안, 사실 그동안 이제 북한 문제만 나오면 현 정부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게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나온 거에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우리 당국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이 북한 문제와 관해서 지적하는 게 좀 지나친 겁니까?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변호관 변호사? 아까 이전 주제에서 앵커께서 당혹스러운 질문에 있어서는 확실한 답은 주지 못하고 말이 길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변호관 변호사가 약간 그런 모습 보이셨어요. 제가 사실 먼저 고독스러운 상황이긴 했었는데 국방부 대변인을 보고 있으면 그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뭔가 확답을 공감하세요, 지금? 말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결국에는 대답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만약에 정말 국방부 뭐 그렇게 말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 3일 동안 정말 분석 중이다 한다면 대포 한 방 쐈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는 2, 3일 동안 이게 대포인지 아니면 폭발 사고인지 어떤 뭐 충돌음인지 그걸 분석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국방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만약에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00% 맞다면은 그러면 우리 군 당국이 너무 분석력 그렇죠. 떨어지는 거 예.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말이 안 지적이 되는 나올 거죠. 수도 대포 있어요. 소리하고 그거 음원을 분석을 해서 2, 3일 동안 걸려가지고 이게 대포 예. 소리인지 아니면 어떤 충돌음인지 폭발음인지 모르겠다라는 것 자체가 국방부의 무능력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북한에서 보도를 안 했었다면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한국일보의 지적처럼. 예. 그리고 이제 또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첫 얘기를 한 건 좋긴 했는데 예.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거든요. 그러면 레드라인을 넘어섰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9.19 군사합의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했던 합의를 예. 뒤집었었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의 당국은 대응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답을 줘야 되는데 결국 어떤 배경설만 장악하고 확실한 답은 주지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벼랑변 변호사는 본인의 상황과 좀 빗대서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좀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오창석 평론가 보시기에서는 지금 우리 당국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당국을 비판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양자를 다 비판하고 싶은데. 두 가지 성격이 네. 다 있다. 지금? 네, 정부와 국방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예. 그들의 이제 변론은 이제 비겁한 변명입니다라는 영화의 대사가 생각날 정도로 사실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고 즉각 이제 반응했을 거고 예. 이게 9.19 군사합의 1조에 나옵니다. 예. 완충 지역에서는 서로를 향한 예. 일체의 군사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죠. 하지 않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에요. 그 합의 위반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는 예. 우리 쪽으로 쏜 게 아니니까 상대를 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 이제 변명인 거죠. NLL을 넘어오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설명도 변명인 좀 겁니다.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군사 합의 위반입니다. 근데 다만 정부나 국방부에서 예. 조금 조심스러워했던 부분은 예. 제가 추측해 보자면은 예. 한 아세안 회의가 있으니까 예. 여기에 지금 사실은 이제 인도도 참여하고 예. 베트남도 참여하고 인도네시아 다 참여했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 인구와 인도네시아, 베트남만 합쳐도 16억에서 17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신남방 정책을 조금 주목하고 조명을 하고 싶은데 예.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언론에서 한 아세안보다는 여기에 훨씬 더 크게 중점을 두고 예. 우리나라 국방부가 뚫렸다. 이런 것을 걱정을 한 할까 봐 건가요? 걱정을 해서 아마 조금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아니, 않았을까. 걱정을 하면 뭐합니까? 북한에서 보도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들키게 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만약에 지금 오창석 평론가가 분석해준 내용이 그게 그 상황이 맞다면 네. 여러 가지 추측 여러 가지 하나인 생각들이 거죠. 들게 하네요. 그러면 진짜로. 자, 요것도 정관 실장님하고 최영 고문님께 두 분께 또 분석해 드릴게요. 정관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은폐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신중한 입장을 예. 견제한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국방부 대변인이 예. 사실관계를 공개석상에서 거짓으로 얘기했으리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군이 뭐 신중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연됐다라는 예.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의 그 대응 능력이 그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은 좀 부족했던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예. 뭐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남북 관계 속에 예. 대화 분위기가 있어도 군이 예. 해야 될 일은 명확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철통 뭐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예. 점인데 그건 뭐 국방부 장관도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흡했다라면 그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 예. 신중한 접근 속에 나온 것이라면 예. 저는 뭐 군의 입장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군입니다. 우리의 군인데 여러 가지 이유 추측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예. 흔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그런 측면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진짜 억울한 걸까요? 아니면 분석 중이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보도하는 바람에 묘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거는 좀 알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일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다 추정입니다만 최영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뭐 항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예. 문제가 하나 저는 크게 보이는 게 NSC가 안 열렸어요. 이거는 대남 사격거리에 있는 것때 예. 굉장히 우리가 뭐 국경 예. 지대에 그런 어떤 긴장 완화가 된 게 우리 최대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합의 위반이라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좀 중대한 그렇죠. 사안일 수 이거는 뭐 있거든요. 바로 NSC가 뭐 지금 부산에 가서 뭐 할 사람이 없다는데 아니 부산에 가 있다고 우리나라 뭐 안보가 그렇죠 휴일이 됩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저는 예. 이번에 하나 아세안에서 한번 뭐 기탄 없이 얘기를
해도 괜찮은 그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10나라가 다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1995년도에 예. 동남아시아에 예. 비핵화 이 협력 지대라 해서 거기는 비핵화를 만든 아세안이거든요. 예. 한반도 비핵화 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가 이런 거로 해서 또 더 붉어질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를 좀 날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찝찝합니다. 자, 오늘까지 이어지는 한 아세안 뭐 특별 정상회의, 오늘은 뭐 메콩강 국가들과 뭐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뭐 북한 관련 얘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최양호 고문님께서 좀 더 강하게 비핵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말씀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